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무처의 교무팀장을 맡고 있는 강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신편입생들 오리엔테이션에 있어서 제가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대학생활 소개 OT 안내가 있고 이어서 24학년도 총학생의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먼저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학사 일정과 대학생활 안내, 교육과정 안내, 그리고 학습관리 시스템 LMS라고 합니다. LMS 저희 학교 수업을 듣는 시스템입니다. 그 사용 방법 안내, 그리고 모바일에서 수업을 듣는 방법, 그리고 주요 학사 제도 이렇게 순서대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1학기 곧 개강입니다. 지금 3월 2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개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왜 토요일인데 개강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교육법상 토요일까지 수업 일수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2일에 개강을 했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날 주말이라서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수업을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주차가 개강할 건데 1주 수업은 보통 2주간의 출석 인정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 열심히 찍어주시는데 꼭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이 개강 관련 공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은 학교 공지사항에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한 주에 2주의 출석 기간을 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수강 정정 및 추가 등록 기간이 3월 4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하시고 수업 한번 들어보시다가 내가 생각했던 수업이 좀 아닌데, 혹은 수강 신청 기간에 신청해놓고 뭔가 다른 걸 정정해야 될 게 있었다, 그런 게 있었으면은 이 정정 기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기간 이렇게 각각 있는데, 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교과목마다 시험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교과목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고, 1학기 종강은 이제 6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종강 끝나고 성적 처리하고 그 교수님들께서 성적을 입력하고 난 후에 열람 및 정정 기간이 6월 27일부터 8일 이렇게 딱 이틀 동안만 열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 성적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 2일 사이에 이제 교수님들께 문의라든지 이의 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대학생활 기본 사항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학년 신입생 계실까요? 예. 1학년 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140학점을 이제 이수하셔야 되고, 3학년 편입생 또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 많으시네요. 지금 비율이 거의 신입생 4 내리셔도 됩니다. 편입생 6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학년은 70학점을 이제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은 교양 과목을 30학점 들어주셔야 되고, 전공 학점이 42학점을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3학년도 마찬가지십니다. 3학년은 교양 과목을 들으실 필요가 없고 이제 42학점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과의 전공 교과목을 42학점이면은 14과목이거든요. 들어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과 수업을 더 들어도 이제 자유선택으로 넘어가고, 혹은 다른 과 수업을 또 자유선택으로 들어서 총 140학점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3학년 편입생은 70학점을 인정받고 전공 42 학점, 자유선택 학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편입생 분들은 내가 입학하기 전에 동일 유사 전공 이런 부분들 인정받아서 전공 학점을 42학점을 들어야 될 것이냐, 혹은 내가 지금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이전에도 사회복지와 동일한 계열의 학과를 이전 대학에 나오셨다면 전공 학점을 21학점만 들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일 중요하죠. 졸업에 필요한 요건 이수하셔야 되고, 그럼 내가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되나 이런 또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교수님이나 학과나 혹은 입학 홍보처에서 이제 내가 들어야 되는 과목들 수강 지도를 좀 대부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번 학기는 수월하게 하셨을 텐데, 대학생이라면 이제 좀 더 책임감과 자유도가 이제 주어지는 만큼 책임감이라든지 해야 할 일을 좀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직접 수강 신청을 하시는데, 아마 입학하셨을 때 대학생활 안내 책자라는 책자를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집으로 왔을 겁니다. 거기에
내가 속한 학과의 교육과정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혹은 책자가 없으시다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 학과별 홈페이지에도 교육과정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본인이 입학한 입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이제 학과로 이동하시면 선배님들이 또 많이 와 계실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입장할 때도 많이들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선배님들이랑 지금 오늘 입학하신 여러분들이랑 교육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입학연도 교육과정에 따라가니까 본인 교육과정표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표는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졸업 요건이 되어 있고 밑에는 전공 과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 과목 중에서 이제 42학점만큼 내가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혹은 42학점보다 더 들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사회복지학과 이게 교육과정표인데 사회복지사를 이제 취득하려면은 총 17과목 51학점을 취득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42학점 이수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더 초과해서 들으시면은 나중에 이거는 자유선택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내가 앞으로 제일 많이 보는 화면이 아마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측에 보시면은 등교하기라고 있습니다. 등교하기가 로그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등교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LMS 로그인하는 화면으로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비대학이라고 해서 문자로 열심히 지금 선생님들 뭐 학우님들께 뭐 미리 이제 로그인 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는데 미리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네요. 예. 지금 로그인하면 수업은 들으실 수가 없지만 공동 인증이라든지 스마트 인증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3월 2일 개강했을 때 혹은 그 다음 주부터 수업을 들을 때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못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자택에 가셔서 한번 시간 나실 때 미리 저희는 지금 수업을 들을 때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고 스마트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공동인증서는 선생님들, 학우님들 이제 그 은행용 공동인증서 옛날에는 공인인증서라고 했는데 가지고 계시죠? 집에 있는 대부분 개인 은행용 공동인증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법용 공동인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은행에 뭐 지금 학우님들께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하고 있는 그 은행의 그 주거래 은행의 공동인증서를 법령 공동인증서로 4,400원 아마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급 받으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스마트 인증은 뭐냐면은 이제 그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가지고 지문이라든지 패턴 이런 등록을 해서 인증을 하시면은 이건 공동인증서 수수료도 매년 발급 4,400원 할 필요 없이 그냥 무료로 간단하게 로그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스마트 인증을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괜히 돈 아깝잖아요. 4,400원 매년 쓰려면은.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언제든지 부산 디지털대학교 교무처나 교수학습지원센터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시면은 이제 첫 화면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구성이 이래요. 그래서 상단에는 이제 큰 메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 수강 신청, 학생 지원 시스템, 가이드,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로그인 하시면은 학사 일정이라든지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과목명이 뜨는데 여기서 교과목명을 클릭하면은 그 해당 과목의 강의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실 이제 이동하게 되면은 제일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 강의 계획입니다. 왜냐? 내가 이 수업 어떤 수업인지 먼저 알아야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 100점 백승이죠. 이 과목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면은 훨씬 수업을 들으시는데 효과가 있고 그리고 평가 항목을 여기 보시면 좀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평가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업 평가 항목. 그래서 이게 출석에 이 과목은 몇 프로고 리포트가 있구나 혹은 퀴즈가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수업 전략을 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계획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강의 목록이라고 여기가 이제 수업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1주차 오픈 안 했을 텐데 이제 1주, 2주, 3주 순차적으로 개강하고 난 다음에 열리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여기 헤드셋 끼고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은 강의를 듣고 오른쪽엔 강의 노트, 이 수업의 요약본을 저희가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각 강별로 이렇게 강의 노트를 다운받을 수 있지만 또 여기에 지금 비어 있는데 일괄로 다운받을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강의 노트 일괄 다운로드, 그 버튼을 눌려서 1주부터 14주까지의 그 강의 노트를 한 번에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모바일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건데 저희가 모바일 어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스마트 인증할 때는 어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업도 똑같이 네이버나 뭐 포털에서 저희 학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오른쪽에 여기 등교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등교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그 PC 버전이랑 좀 유사하게 생겼죠. 공동인증서, 스마트 인증, 예,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똑같이 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고 여기서 뭐 강의 계획을 본다든지 수업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 LMS에서는 이제 PC에서 보는 것만큼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업을 보고 질문 남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쪽지라든지 시험 리포트 일정, 강의 평가 성적 확인 이 정도만 가능하시고 어떻게 보면 수강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는 거죠. 시험은 PC에서만 됩니다. 꼭 유의하시고 또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는데 PC에서만 되고 맥북에서는 저희가 호환이 안 돼서 윈도우 버전에서만 시험 치실 수가 있어요. 예, 이 부분 중요하니까 꼭 메모하시면 좋고요. 예, 시험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비동시 시험, 동시 시험, 오프라인. 비동시라는 게 이제 우리 학교 대부분의 시험이 비동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어진 조속 시간 안에서 내가 편한 시간에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 과목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 학교 비동시 시험은 항상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저녁 8시까지 시험이 있어요. 24시간이죠. 항상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A 과목은 월요일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화요일 저녁 8시까지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내가 편한 시간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시험 시간이 24시간 아니에요. 50분 정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의하시고 어떤 분은 꼭 이게 24시간이니까 시험 시간도 24시간인 줄 아시는데 시험 기간이 그렇지 응시 시간은 50분이라는 거. 예. 그리고 8시 다음날 8시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8시에 내가 시험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보통 응시 시간이 몇 분이라고 했죠? 한 50분 정도 된다고 했죠? 8시에 들어가면은 문제 풀기도 전에 꺼집니다. 예. 최소 7시쯤엔 들어가야지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실 수가 있어요. 다음날 저녁 7시까지. 이게 비동시 시험이고 동시 시험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에 다 같이 시험을 치는 겁니다. 리얼타임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그래서 내가 비록 사이버상이지만 오프라인 강의 와서 그 시간에 치는 것처럼 뭐 C 과목은 동시 시험 과목이라서 정해져 있으면은 오늘 저녁 7시부터 7시 50분까지 딱 이때만 칠 수 있는 거예요. 네. 몇 과목 안 됩니다. 이번 학기에도 한 3, 4과목, 2과목 뭐 이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험 일정에 다 나와 있고 나중에 교과목 공지에도 올라가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은 여기 아동보육학과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아동보육학과세요? 아동보육학과 보육교사 자격증 따시고 싶으시죠? 아동보육학과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대면 수업이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시험도 안타깝게 한 번은 와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러 오는 날 그날 시험 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 강의실에 와서 시험 치는 거는 오프라인 시험. 아동보육학과만 현재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험. 내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시험을 못 쳤다. 그러면 여기서 수업이 끝이 아닙니다.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추가 시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추가 시험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딱 올해부터는 2일이네요. 48시간 안에 전 과목이 내가 못 쳤던 전 과목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추가 시험을 응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은 성적 반영은 90%예요. 아무래도 제때 친 사람과 늦게 시험 친 사람 간의 형평성은 좀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90%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규 시험 못 치고 추가 시험에 쳐가지고 100점을 맞았다.
그래도 이제 90점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상이 났다거나 집에 뭐 경조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못 치거나 수업을 못 듣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증빙 서류를 낼 수 있는 뭐 여기 혹시 직업군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작전이나 훈련에 나가야 되는 경우, 그래서 증빙 서류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대체 과제가 추가 시험도 못 치니까 대체 과제를 부여해 드릴 수 있고, 이거는 성적 100%까지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수업 한 주를 출석 인정기간 얼마나 드린다고 했죠? 아, 예. 큰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2주를 주는데 2주가 또 생각보다 짧아요. 예. 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직장인이시고 또 집에서 또 열심히 이제 애들을 키우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2주가 훌쩍 지나면은 수업을 못 듣느냐? 그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24시간 항상 수업은 열려 있고 추석 인정 기간이 지나도 수업은 들을 수 있는데, 다만 이거를 우리는 지각이라고 합니다. 추석 인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3학점 기준으로 지각을 6번까지는 간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번까지는 간점이 없고 7번부터 12회까지는 지각이 이제 마이너스 10%, 출석 점수의 10%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 계획에서 평가 항목 요소 한 번씩 중요하다고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출석 점수가 이 수업의 10%를 차지한다. 10점. 그러면은 내가 지각을 7번 정도 했으면은 이제 9점을 받는 거죠. 엄청 간대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예. 그러니까 내가 수업 몇 번 지각하거나 늦었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지능형 학습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새롭게 개발해서 교육부에서도 아주 칭찬을 많이 받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습 결과 확인하고 다른 학생과 내가 비교했을 때 내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는지 비교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하면 아까 전에 이렇게 LMS가 있는데 오른쪽에 지능형 학습 시스템 ILS라고 합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데이터들이 이쁘게 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나의 활동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개강하시고 수업 활동하시면서 궁금할 때 한 번씩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는 이제 교수학습 지원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심폐일생들 그리고 재학생분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내기 기초학습 리더스 클럽 하우 코칭 이런 게 있습니다. 새내기 기초학습은 오늘 여기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어떤 거 사이버 수업에 대한 적응 교육, 뭐 리포트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처음 치니까 두근두근 하실 거잖아요. 뭔가 실수하거나 놓치면 확 망쳐버리는 거 아닐까 많이 부담되고 두려우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새내기 기초학습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이거는 뭐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 이제 실시간 화상 솔루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차후에 조만간 곧 3월 중순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안내가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서 좀 꼭 드려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공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공지사항. 이 공지사항은 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학사 공지, 뭐 장학 공지 이런 공지사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LMS 아까 전에 들어가면 각 교과목 강의실로 이동한다고 했죠. 교과목 강의실의 공지사항도 꼭 자주 봐주셔야 돼요. 교수님이 교과목에 대한 수업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공지를 하고, 학교 대학 본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공지는 대학 홈페이지 학사 공지라든지 뭐 장학 공지, 일반 공지 이런 데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거는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으로도 보내드리거나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잘 챙기셔야 된다고 했죠. 이 자리에 이렇게 이제 학교를 다니겠다는 결심이 선 순간부터는 자기 주도적인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좀 이제 자기 거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공지사항 잘 봐주시고요. 리더스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님들과 멘토링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처음 입학하시자 보니까 또 모르는 것을 이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제 저희 같은 과 학생 선배분들이랑 멘토를 지어서 이제 리더들을 배정해서 이렇게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코칭이라고 해서 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학기 지나면은 신편일생이라기보다 새내기라기보다는 재학생으로 또 거듭나시잖아요. 그래서 재학생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이런 다양한 부분들, 출석 양상이나 심리학습 검사, 수업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들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학업에 대한 코칭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학과에서도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공지사항 자주 확인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혹시 핸드폰을 한번 좀 열어보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홍보입니다. 예. 우리 학교 유튜브 홍보예요. 그래서 구독 꾹꾹, 좋아요 꼭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학교 유튜브 이제 부산 디지털대학교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다양한 소식들을 또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다 학과가 다르실 텐데 학과 선배님들이 인터뷰 각 학과별로 한 영상도 있고, 교수님들이 학과 홍보 영상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또 소개한 부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업에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대부분 이불에서 유튜브 하시죠? 안 하시나요?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하실 때 생각이 제가 말했던 게 생각이 나면은 우리 학교 한번 들어오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한번 좀 이 체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학습지원센터 방혜정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그 한국장학재단 사업인데 홍보하면 더 좋겠다 하셔서 제가 오늘 나서게 되었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돈도 벌자. 제가 이 내용인데 뭐냐 하면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근로를 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국가근로장학금이라는 제도인데 처음에 선생님들 국가 그 장학금 신청하실 때 그 신청하는 화면에 보시면 국가장학금도 있고 국가근로장학금도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두 개를 다 누르신 분도 계세요. 나중에 제가 이제 국가근로 신청하셨죠? 전화를 드리면 저는 그런 거 안 해봤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국가장학금만 일단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같이 신청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용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 국가근로는 일단은 대학생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근로를 하게 되면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저소득층이라고 일단 나오잖아요. 일단 여기 기준에 우리 학교 본교 재학생으로 취업을 안 하고 계시는 미취업자들 대상으로 지금 국가장학금 신청하실 때 분위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1분위부터 뭐 10분위까지. 저희 학교 이제 대상은 9분위까지 가능하지만 저희 학교 신청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1분위부터 6분위 안에 드시는 분들 중에 이런 구간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저희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하시면 이걸 합산해서 한 다음에 선발이 되시면 근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학교 학생분 중에 이제 학교는 우리가 사이버니까 학교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고 지금 쉬고 있어. 그러면 일하면서 학교도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저희 시급이 지금 최저 시급이 거의 9,000원대잖아요. 여기서 장학금은 12,220원이에요. 시급이 좀 높죠. 그래서 이게 교외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교내에서도 저희 학생을 뽑긴 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최대 뭐 160시간 했다. 한 달에 160시간 하면 195만 원 정도? 2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근로를 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벌 수 있다는 얘기죠. 단 이거는 우리 학교에 등록된 기관이 있게 저희 현재는 한 50기관 정도 있는데 50기관 내에서 근로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지금 2023년도 작년에 저희가 한 55명 정도가 거의 1년 동안 쭉 진행을 하시면서 거의 지금 매달 급여를 받아가시기 장학금을 받아가시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이런 제도가 있고 한 가지 더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다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보육하고 이런 일을 하는 제도예요. 이 대가로 이제 장학금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본교 재학생 또 똑같이 미취업자고 이제 이런 성보호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그다음에 성적을 좀 보기도 하고 이런 거에서 합산해서 또 선발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똑같아요. 이것도 시급이 12,220원.
그다음 이만큼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의 활동 기관 자체가 아동 그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도 작년에 한 4명 정도가 1년 내내 하셔가지고 장학을 받아가셨어요. 생각보다 저도 이 업무를 하기 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 학생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솔직히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제도가 이제 졸업하셔서 이제 취업을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경우에 다시 입학을 하셔서 다시 난 대학생이 돼서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이제 국가근로를 하시게 돼서 하신 다음에 또 다시 입학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다 감사하겠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그 기관에서 일을 하시다가 참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에 취업을 하신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제도가 좋아서 저희 차장님께서 한번 안내를 드리자. 그런데 이게 일단은 국가근로장학은 지금 2024학년도 1학기 이제 모집을 하고 이제 선발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경쟁이 좀 치열해요. 저희가 지금 40명 뽑고 나머지 60명을 뽑을 생각인데 좀 경쟁이 치열하고 이번 학기에 거의 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신청을 원하시면 2024학년도 2학기 때 국가장학금 신청하는 기간 똑같이 이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1분위부터 6구간 안에 드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선발될 확률이 높으실 거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 보시고, 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지금 3월 달에 이제 공고를 낼 예정이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신청하시면, 말씀드렸죠? 학교 다니면서 돈도 벌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